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 계좌를 공개하는 거 참 꺼려지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일단 배당금을 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배당금을 워낙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당금을 받다 보면은 건보료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피부양자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재밌는 거 먼저 하나 볼까요? 허세지수라고 이렇게 또 오늘 날리더라고요. 허세지수인데 차량 가격을 이제 내가 차를 이 가격에 이 월급에 사도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월급에다가 6개월을 곱해서 이 숫자를 차량 가격을 이제 나누게 되는 숫자인데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5가 넘어가면 일단은 이제 허세 장렬까지 올라갑니다. 소나타가 3,917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놀랬어요. 자, 보시면은 자,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6개월 하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차량 가격 3천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1.6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한허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나타 3천만 원짜리도 사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만약 차값이 5천만 원까지 가서 뭐 조금 더 그랜저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2.77이 나오기 때문에 허세가 장렬되는 이제 그런 어이없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50만 원만 더하게 되면은요. 자, 월 50만 원만 추가하게 되면은 자 350만 원이 월급이 되게 되면은 1.4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50만 원을 더 버는 거에 따라서 정상이냐 허세냐를 구분짓는 그 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50만 원을 더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대국민 역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전 국민이 다 물려 있어요. 작년 좀 더 시계를 늘려 보면은 언제 사도 물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전부 주식으로 50만 원 더 벌기는 생각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전 국민이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삼성전자로 플러스 나신 분들은 예전에 2010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4, 5만 원대 뭐 그렇게 하시지 않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모펀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모펀드도 진짜 사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모펀드의 형태가 이 보통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파트 보유하듯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보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담보로 사모펀드를 많이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에서 돈이 나오는 구조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많이 있어요.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자들만의 사모펀드로 인해서 이런 주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까라 하는 것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사모펀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그렇지만 이런 주식을 바탕으로 담보를 잡아서 담보로 금액으로 사모펀드에서 얼마 일정 비중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작년 6월달 보시면은 요 언제 사도 다 마이너스인 거죠. 언제 사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 국민이 마이너스일 것 같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주식하신 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개인의 수급만 몰려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50만 원 더 벌려다가 지금 마이너스 5,500 뭐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제피 지난달에 배당이 정확히 1,006주인데요. 자, 배당이 291달러 들어와서 세후로 15%로 뗀 다음에 247.55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수량인데 이번에는 402불이나 들어왔어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이제 한 달에 100불이나 더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깜짝 놀랐는데 실질적으로 배당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배당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좋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약간은 좀 문제가 또 있다라고 보여져요. 정확히 1,006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일자는 9월 5일 날 지급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자, 배당주들의 특징이 이렇지만 S&P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제피는 뭐 크게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최근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면 가장 좋겠지만 주가의 부침이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자, 물론 아래 위로 한 10%, 5불 정도가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은 자, 위로 한 6%, 밑으로 한 6%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배당주는. 그러면서 현재 시점으로 배당 수익률은 7.11%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원래는 더 높았어요. 제 배당 저서에 보면 이제 제피를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제피는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월 배당 커버드 콜입니다. 액티브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가격의 뭐 1%, 외가격의 0.6%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거든요. 근데 JP 모건에서는 액티브 형태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20% 이내로 정해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운용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청 운용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통은 7%에서 12%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배당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연보수는 0.35%고요. 2020년도부터 상장을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년도 5월 20일 날 상장했네요. 액티브고 인덱스가 없어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JP 모건을 믿고 투자하는데 성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ETF 동종 섹터 평균의 배당 수익률은 2.21이었는데 7.33에서 지금 7.11 정도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약간 올랐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 커버드콜 아시겠지만 오늘은 맨날 이렇게 보여드린 차트 말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나스닥이 실제로 35% 빠졌을 때 제피는 덜 빠지는 모습, 많이 오를 때는 덜 오르는 모습, 적당히 오르면 적당히 오르는 모습, 시장을 추종하기는 하는데 위로는 막혀 있는 모습, 밑으로도 제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상승폭이 작긴 하지만 빠질 때 덜 빠진다라는 부분이 이 커버드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자, 지금 나오는 한국판 커버드콜 다 해서 이런 제피의 전략들을 다 벤치마킹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 이내로 완전하게 철저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금융 섹터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배당률이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재, 기술주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커버드콜을 가지고 배당을 한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써놨듯이 표준 편차는 약 7% 정도 됩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변동성이 아래 위로 7% 정도 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빠져도 7%, 진짜 많이 올라도 7%인데 배당이 7%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르면은 7%의 배당과 7%의 매매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배당 7% 수준과 가격 하락의 7%를 감안해서 0%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진 않았었지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을 1.72 이렇게 해서 1%대의 비중으로 103개인가? 137개의 배당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도 있고요, 코카콜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피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8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20%의 콜옵션의 매도 버퍼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피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당도 액티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높았었을 때 배당은 12%였는데 현재로서는 7.1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자, 많았을 때는 12%고 현재는 점점 배당이 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도 매월 초에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1억 원을 이제 제피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한국판 이제 배당 투자와 미국판 실제 직접 투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장단점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 2억짜리 오피스텔보다 나을 수 있는 수준이다. 왜냐면 1억만 투자해도 한 60만 원 나오니까 2억짜리 오피스텔을 월세로 한 50만 원 받는다라고 보면 이게 낫다라고 봅니다. 환율 변동을 무시하고 현재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자, 변동폭은 약 7% 정도의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슷한 흐름으로 리스크가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6불이었는데 58불, 59불까지 올라간 모습이네요. 연배당금이 한 5,400불 정도 나오고 월로 한 452불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배당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00불 넘게 배당이 나오겠네요. 1억 원 투자했을 경우에는요, 1,300주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하면 이 정도 배당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배당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만 원만 더 벌자 하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한국판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조합을 하고, 여러 가지 조합이 결국 재미인 것 같습니다. 3년간의 투자 성과도 보면 최근에 이제 S&P랑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피도 결코 S&P나 이런 배당주 슈드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피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를 못 하겠어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방어한다라는 특징이, 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배당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총 한 주당 배당이 0.4 정도 나왔으니까 원래는 0.28, 0.33 이렇게 나왔었는데 배당금이 좀 지급이 되는 형태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도에도 뭐 이렇게 많이 좀 변동폭이 있었지만 자, 결론적으로 7에서 한 12, 많게는 12, 보통 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직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8월 20일 날 나온 이 셀 의견이 보시면 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스파이보다 더 안 좋은 베팅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8월 20일날 써놨는데 실제로 스파이는 더 많이 빠졌고요. 제피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지네 이름 걸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맞추지도 못합니다. 보시면은 SPI가 스파이 S&P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이제 지수 인덱스 ETF죠. 8월 초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뭐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6.8% 정도 S&P의 기술적인 주가들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어서 뭐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인데 13.5% 정도의 커버드 콜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8월 20일부터 오늘 9월 5일까지 시장을 오늘 6일인가? 9월 5일 시장을 까보면 실제로 스파이는 여기 8월 20일부터 약간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문가들이 다 맞추지는 못하고 또 며칠 뒤에 보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참고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이 SPY나 지금 와서 어떤 이 지수 투자를 혹은 나스닥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면은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1년간의 수익률이 22%가 발생을 해서 아주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뒤늦게 따라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나는 한국 주식에도 털려서 미국 주식으로 왔더니 미국 주식도 털리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투자 성과는 좋았겠지만 타이밍이 결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리 투자한 사람들의 얘기고 실제로 시장은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거죠. 뭐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앞으로 기업 실적들도 뭐 작년 올해 초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는 상방은 또 제한될 수 있겠지만 하방까지도 또 제한될 수 있는 제피나 이런 커버드 콜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뭐 해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자체는 솔직히 12%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7%의 배당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배당 선언이 0.289 그다음에 이제 0.3998 해서 현재로서는 7.2, 7.1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제피의 배당률인데 또 바닥은 또 여기 있으니까 뭐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배당 수익률의 추이입니다. 매월 지급이 되니까 이제 매월 변동성을 좀 즐기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한국판 투자하는 대로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고요. 배당금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지금 10%, 15%씩 배당금을 받다 보면은 직장인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들도 안 그래도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보수 급여 이외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7%로 추가로 내게 되죠. 원래 지금 보시면 이 비과세 빼고는 다 항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거 하고 이제 이 외에 추가가 되는 건데 배당도 추가가 되고요. 저처럼 유튜브 수익이 만약 2천만 원이 넘어가면 7%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이제 건보료의 소득 그 곱하는 비율이 보험 요율이 7.09%를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장 가입자들은 저 같은 이제 회사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7% 중에서 3.5% 정도 수준을 회사와 개인이 나눠서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7%가 추가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오롯이 다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추가적으로 3%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 배당이 2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이면 이제 비과세나 절세 계좌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여러분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건보료가 7% 발생합니다. 1,000만 원 밑으로는 다 비과세로 보지만 1,000만 원 넘어가는 1,005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7%를 무조건 떼가게 됩니다. 그럼 70만 원을 월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역가입자인데 건보료가 아니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 건보료도 반드시 체크하셔서 당장 해지하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 좀 더 받으려다가 이게 또 건보료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고 있긴 한데 자, 맥스 840만 원 보통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7% 넘어가면 7% 넘어가는 데서 본인이 100%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월 배당에서는 400만 원 넘어가는 배당에 있어서도 7%를 본인이
다 부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 3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배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 배당에 대한 건보료 문제는 정말 부자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만 1억만 투자하더라도 이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22% 되고 분류과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분류과세란 말 아시죠? 보통 종합소득 대상되는 거 근사연 기 모르겠네. 근로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있는 게 종합소득 대상이고, 두 번째 양도소득이고, 그다음에 퇴직소득이잖아요.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이게 분류과세예요. 퇴직소득 따로 별도로, 따로 별도로, 따로 별도로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주식, 국내 주식은 지금 현재는 비과세죠. 근데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22%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뭐 종합소득 대상에 포함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래서 나는 뭐 스파이를 통해서 배당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주가만 계속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양도소득 금액이 혹시나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본인 자녀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자녀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 인적공제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일단 손해고요. 피부양자 제외되면 여러 가지 또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절세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하셔야 되고, ISA는 금투세가 회피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5세 이상은 또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15세 이상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대신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되고요. 만약 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 19세 이상부터가 ISA 가입되다 보니까, 자, ISA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도 최대한 누리시고, 분리과세 9.9% 분리과세까지도 혜택을 좀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여러분들 건보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얘는 국내파생 상품이 지금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잖아요. 지금 제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옵션의 프리미엄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 파생 상품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배 차익에 대해서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부자들한테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절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리뷰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니까 국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절세를 통해서 지금 가격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월에 1% 정도의 배당을 또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본인들의 케이스도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피라미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혹시나 본인의 배당금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처럼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 배당주의 중에서 제피가 제일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내와 국외 투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